네, 안녕하세요. 샤스파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인데요. 사실 이게 올해 초에 나오면서 가성비 있는 자동차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끈 자동차죠. 2,100만원대부터 시작을 하면서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판매까지 이어졌던 그런 화제의 차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쉐보레 트랙스 그리고 크로스오버 중에서 이 차는 RS트림인데요. RS트림은 어떤 느낌이고 과연 지금까지도 가성비가 있는 느낌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트랙스의 전면부를 보시면 사실 너무 많이 보셔서 익숙하시죠? RS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이쪽 전면부에서 이 보타이가 블랙으로 바뀐다는 점이 달라지고요. 그다음에 여기 RS 엠블럼이 붙는다는 점, 그 외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는데, 그래도 RS라서 그런지 왠지 조금 더 포스 있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디자인은 저는 소형 SUV 중에서 거의 가장 남자답고 가장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헤드램프는 이렇게 LED 프로젝션 타입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는 데이라이트만 하는 방식이고, 여기서 전구 방향시이 나오는데, 사실 요즘 셀토스랑 코나, 토레스까지 다 LED 방향지시등을 생각해보면 전구 방향지시등은 조금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휠은 좀 큰 휠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19인치 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의 배기량 그리고 출력을 감안해 본다면 19인치는 좀 투머치가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일단 비주얼만 봤을 때는 이 차랑 굉장히 잘 어울리고 또 듬직해 보이는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휠이 이렇게 크다 보니까 안쪽에 있는 브레이크가 좀 작아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조금 더 가려줄 수 없었을까 하는, 그리고 아니면 브레이크를 좀 키워줄 수 없었을까 하는 약간은 아쉬운 느낌이 듭니다. 디자인상 아쉽다는 건지, 사실 브레이크가 기능적으로 아쉬운 건 없으니까 일단은 비주얼적으로만 아쉽다고 해야 되겠네요.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프로 컨택트가 들어가고요. 이 타이어를 제가 처음 써봤는데 생각보다는 꽤 그립이 괜찮고 이 차량 궁합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를 보시면 사실 측면부는 조금은 저렴해 보이는 티가 나는 게, 이쪽 부분이나 요런 필러 부분에 전부 다 하이그로시 처리를 해놓지 않고 그냥 무광 시트지로 처리해 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사실 현대기아차가 이런 식으로 했다면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을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지금 그냥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어 있다는 게 전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 아래쪽이라도 크롬으로 둘러졌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여기 도어 캐치는 여전히 누르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잠기고 누르면 열리고, 뒤쪽에는 또 의외로 아무 버튼도 없어요. 쉐보레가 원래 뒷좌석 도어 핸들까지 버튼이 있는 게 장점이었는데, 뒷좌석 도어 핸들에는 아무 버튼이 없는 게 또 신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네, 후면부는 사실 트랙스에서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조금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면부에 비해서 주는 임팩트가 약한 것 같아요. 근데 늘상 쉐보레 자동차 특징이기도 하니까 솔직히 이거는 적응은 되긴 됐는데요. 그래도 일단 후면부에서 이 램프가 LED로 들어가면서 북미형에 비해서 조금은 나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뒤쪽 엠블럼도 트랙스 요 검정색 엠블럼으로 되어 있고, 여기도 블랙 보타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디퓨저나 이런 스키드 플레이트 같은 부분에는 사실 아무런 장식이 없습니다. 그냥 반사판만 되어 있고, 가짜 머플러도 없고 진짜 머플러도 없이 이렇게 수수하게 그냥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의 트렁크는 이런 식으로 전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소형 SUV로서 그냥 딱 적당할 만큼만 뽑아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좁지도 그렇게 넓지도 않은 트렁크 공간입니다. 트렁크 밑에를 보시면 조금 비어있는데, 이게 시승차라서 정확하게 판단은 힘들 것 같고, 이 판넬을 이렇게 내려서 공간 분리를 할 수도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SUV 차량 같은 경우가 이렇게 짐을 싣게 되면 사실 삼각대가 이 밑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SUV 차량은 삼각대를 꺼내기가 힘든 경우가 많죠, 짐이 있는 경우에. 트랙스는 저 옆쪽으로 삼각대를 붙여놔서 짐을 많이 싣더라도 삼각대를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형 SUV라면 사실 뒷자리 공간이 조금 중요한 요소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뒷자리 탈만 해야지 소형 SUV로 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운전석 시트를 제 시트 포지션에 맞춘 상태인데, 이 그대로 앉아보면 생각보다 널널합니다. 일단 발밑으로 공간이 충분하고요. 그다음에 레그룸도 충분히 남고 헤드룸도 충분하고, 등받이 각도가 조금 서 있는 점은 아쉽기도 한데, 전반적인 공간이 충분해서 엉덩이를 약간 떼고 앉으면 또 괜찮은 각도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2열을 위한 편의 사용으로는 일단 암레스트 마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C타입 포트랑 USB 포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또 뒷좌석에 충전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에어벤트도 마련되어 있어서 뒷자리 사람들한테 좀 공조를 빨리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뒷자리 열선 시트는 없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헤드레스트 같은 경우에는 특징적인 부분이, 헤드레스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헤드레스트가 높이 조절은 별도로 되지 않고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 뒤로 넘어가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뒷자리에 사람을 많이 태우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헤드레스트를 뒤로 눕혀서 후방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사람이 탈 때는 반드시 세워야 되겠죠. 네, 이 차량의 1열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계기판은 조금 조그만하지만 센터 디스플레이가 꽤 넓게 자리 잡고 있죠. 하나 센터 디스플레이는 또 카플레이랑 잘 연동이 되어서 지금 선이 꽂혀 있지 않은데도 카플레이가 작동을 합니다. 무선 카플레이인데 사실 이 작동 속도가 그렇게 인포테인먼트 작동 속도가 그렇게 막 빠릿빠릿한 편은 아니에요. 그냥 사용할 만하다 정도지 그렇게 빠릿빠릿한 편은 아니라서 이런 부분은 조금 최적화 면에서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요런 버벅버벅 여러 가지 일을 한 번에 시키면 좀 버벅거리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인포테인먼트를 좀 최적화를 시켜줬으면 어땠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사용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카플레이를 연결하면 가장 먼저 여기 카플레이 버튼이 뜨니까 바로 카플레이로 넘어갈 수 있고, 또 차량 정보를 보고 싶다 바로 이걸 누르면 되죠. 이게 소프트 버튼이라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바로가기 버튼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좋은 점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공조장치는 또 바깥으로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이게 공조장치가 듀얼존이 아니에요. 듀얼존이 아니라 그냥 싱글존, 여기는 바람 세기만 나오죠. 온도 조절이 운전석이나 동승석이나 따로 안 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 놀랍게도 여기 위쪽에 요 색깔이 다르죠. 쉐보레들이 이때까지 맨날 똑같이 해줬는데 이제는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확실하게 구분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등 스위치가 먼 건 좀 아쉽긴 한데 미국 차량을 감안하면 이해가 되는 비상등 위치이지만 그래도 한국의 8차라면 좀 옮겨줬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요 핸들 같은 경우에는 펀칭이 되어 있긴 한데 굉장히 얕은 펀칭이라서 반 펀칭도 아니고 요거는 반의 반 펀칭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 이쪽 왼쪽으로는 라이트 관련 버튼들이 있습니다. 요거 누르면, 양쪽 거는 누르면 나오는 타입이고요. 가운데 거는 오토, 미등, 헤드램프 켜는 버튼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애초에 라이트를 끌 수가 없습니다. 라이트를 끌 수가 없어서 스트레스가 예방되는 그런 효과를 같이 가지고 있는 버튼입니다. 요 왼쪽 끝에 있는 다이얼을 돌리게 되면 실내 인포테인먼트랑 계기판 밝기 조절이 되고요. 여기는 헤드램프 조사각 조절이 됩니다. 이걸 높이게 타게 되면 앞차 사이드미러까지 라이트 빛이 올라가서 앞차가 좀 눈부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오토 하이빙 같은 경우에는 이 버튼을 눌러서 항상 켜고 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트가 켜지면 무조건 오토 하이빙까지 같이 켜지게 할 수 있어서 현대기아차가 시동 껐다 켤 때마다 한 번씩 밀어줘야 되는데 이 차는 그런 방식이 아닌 게 더 좋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현대 왼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스위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인포 조작하는 버튼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계식 변속기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현재 코나나 셀토스 이런 차량들은 전부 다 전자식 기어봉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차량은 전자식 기어봉이 아니라 일반 기계식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로 넣고 만약에 내린다 그러면 차가 그냥 이렇게 흘러나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전자식 기어봉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트랙스는 조금 아쉽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요런 실내등 부분을 보시면 조금 이 차량이 저렴한 차량이다라는 느낌이 나는 게, 보통 실내등을 이런 식으로 처리해놓지 않거든요 요즘은. 근데 지금 이 차량의 실내등은 약간 스파크랑 같이 쓸 것 같은 실내등으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썬루프는 여는 버튼과 틸트 버튼이 따로 되어 있어서 온잡을 조작하기 좀 편리합니다. 선바이저 같은 경우에는 조명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룸미러도 다소 투박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형태를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소재도 조금 아쉽죠.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하이패스 룸미러 탑재하지 않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바꿔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시트에는 이렇게 RS 로고가 달려 있고요. 이렇게 끝에 보시면 RS 택도 달려 있어서 이 차량의 RS라는 걸 실내에서 은근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트랙스를 운행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한다면 의외의 주행 성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랙스를 운전하기 전까지는 사실 이 차량의 주행 성능이 이렇게까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지금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꽤 높은 방지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뒤쪽 서스펜션이 좀 딱딱하고 또 탄탄하기도 해가지고 과속 방지턱을 그렇게 물 넘어가듯이 넘어간다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앞쪽 서스펜션이 말랑말랑 하다 보니까 조금은 더 승차감이 좋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방지턱도 그냥 넘어보면 이렇게 잘 넘죠. 우리나라 외의 나라에 세팅된 자동차들은 좀 큰 충격을 운전자에게 들여보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자동차는 뒷자리는 좀 큰 충격이 와도 앞자리로는 그렇게 큰 충격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의외로 이 1.2L 엔진이 정말 좋다는 겁니다. 3기통이고 사실 별로 기대가 되는 파워트레인은 아니죠. 그냥저냥 연비도도 좋고 그리고 효율성도 괜찮기 때문에 소형차에도 달아주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의 엔진인데, 그런데 이 차에서 의외로 궁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변속기도 무단 변속기인데 이 무단 변속기도 의외의 직결감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2000rpm을 살짝 넘겨가면서 주행할 때는 사실 엔진음이 실내로 거의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려고 해도 엔진음이 거의 들리질 않아요.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때문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제가 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을 안 해주고 그냥 사람들을 태웠을 때는 그냥 얼핏 보면 1.6 아니면 하이브리드라고 착각도 할 만큼 꽤 부드러운 파워트레인을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내 도로만 달릴 때는 상당히 부드럽고 낭창낭창한 파워트레인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CVT는 역시 시내 주행에서는 좋은 파워트레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안고 그냥 별 기대 없이 고속도로를 올라갔는데, 고속도로를 올라가서도 생각한 것만큼 힘이 부족하다던가 생각한 것만큼 직결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엑셀을 끝까지 한번 밟아보면 마치 변속을 하는 듯 하면서 기어를 다운시프트 시키기도 하는 것 같고 기어를 업시프팅 하는 것 같기도 하죠. 이런 식으로 꽤나 직결감이 있는 파워트레인처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렇게 저RPM에서 그렇게 힘이 딸리는 것 같지도 않고, 고RPM 올라가서 가속을 꾸준하게 해봐도 생각보다는 답답함이 없는 그런 주행 성능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꽤 빠른 속도죠. 고속도로 최고속도로 주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속을 해도 가속이 잘 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파워트레인의 연비가 그렇게 좋지 못해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 아반떼는 20km가 넘기도 하고, 이 차량의 동급이라고 할 수 있는 셀토스 그 차량들도 연비가 고속도로에서 한 100km로 딱 정속주행했을 때 연비가 18에서 19, 많으면 20까지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트랙스에 들어간 1.2L 터보 엔진은 고속도로 연비가 16에서 17 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정말 연비 운전을 해서 뽑아낸 결과가 16.4가 최대였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다운사이징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엔진을 좀 무리를 시키나? 쥐어로 짜나? 라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비 신경 안 쓰고 평상시에 주행할 때는 세금도 적게 내고 정말 좋은 파워트레인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체 세팅도 굉장히 매력적인데, 사실 이 소형 SUV에서 이 정도의 주행 질감을 바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차량은 주행 질감이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특히 코너에서도 한계 속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코너에서 어떻게 핸들을 꺾어도 차가 다 버텨주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몰고 다니다 보면 파워트레인은 편안하고 하체는 듬직해서 왠지 모르게 이 차량이 나한테 믿음을 많이 준다라는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냥 사회초년생이 편하게 탈 수 있는 차, 아니면 첫 차로 사기에 굉장히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첫 차로 사기에 이거만큼 더 좋은 차가 있을까? 아반떼를 추천을 많이 하잖아요, 보통 첫 차로. 그 이유가 무난해서인데 이 차량도 똑같이 무난합니다. 그래서 SUV 중에서는 출력도 무난하고 승차감도 무난하고 연비도 그냥 무난한 이런 자동차가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단에는 아반떼가 있다면 SUV에는 트랙스가 있는 거죠. 물론 트랙스가 넘어야 할 큰 산인 셀토스라는 경쟁차가 있긴 하지만 저도 약간 고민은 되긴 하는데, 주행질감만큼은 약간의 주행질감을 더 신경 쓰고 싶은 소비자라면 트랙스를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트랙스의 주행질감이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엔진음도 괜찮습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으로 걸러질 게 걸러지고 들어와서 그런지 확실히 엔진음도 조금 더 나은 엔진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곳에서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면서 떴다 떨어졌다 하는 구간이었는데, 이런 곳에서도 꽤 괜찮은 주행질감을 보여준다는 건 소형 SUV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작동 능력도 꽤 리니어해요. 브레이크도 굉장히 초반에 몰려있지 않고 꽤나 쭉 들어가는, 그러니까 담력이 일정한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현대기아차가 브레이크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초반적으로 좀 물려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확실히 고속도로 주행하는데 맞춰진 차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런 브레이크의 단점이 시내 주행을 하다 보면 발목 사용량이 많아지죠. 장시간 시내 도로에서 운전하면 발목이 아파진다 라는 부작용은 있지만, 고속도로를 탄다면 이거보다 좋은 브레이크 세팅이 없을 정도로 현재 브레이크 세팅을 굉장히 잘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요즘 많이 사용하시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 시스템들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물론 현대기아차의 HDA나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나서 이 차량에 대한 평가가 조금 떨어지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시스템 자체는 그냥 어댑티브 크루즈 초창기, 어댑티브 크루즈의 초창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동차의 로직 자체는 꽤 단순하게 그냥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하면 앞차 자체가 제동을 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다 하죠. 어댑티브 크루즈라면 누구나 다 하는 시스템이지만 사실 요즘 현대기아차나 이런 아니면 쌍용 자동차만 하더라도 KC 모빌리티만 하더라도 꽤 많은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댑티브 크루즈 사용했을 때 왼쪽 방향 시시를 켜면 앞차량과의 간격을 좀 좁혀서 추월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고 과속 카메라에 맞춰 속도를 줄여주는 기능도 있는데 이 자동차는 현재 그 모든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간격만 맞춰주는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제동 자체도 부드럽지가 않아요. 제동과 가속 자체도 부드럽지 않아서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하기에 다소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고 느껴질 정도로 지금도 보시면 그냥 70km에서 85km까지 가속하는데 RPM 3000rpm이 넘었잖아요. 제동도 조금은 몸이 쏠릴 정도로 급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어댑티브 크루즈 면에서는 셀토스가 더 낫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로 중앙유지 장치도 없어서 차로 이탈 경보만 해주는데요. 경보 시스템이 차선에 다가가면 이렇게 살짝 툭 쳐주는 방식인데 굉장히 끝쪽에 가서야 좀 툭툭 쳐줍니다. 운전자한테 편의를 제공해주는, 편의 사양이 아니라 운전자를 보조해주는, 운전자 졸았을 때 툭 쳐주면 잠이 깨잖아요. 그런 식으로 로직이 세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도로에서 현대기아차 요즘 차량 타보면 그냥 발 놓고 손도 손가락 정도 올리고 그냥 가거든요. 이런 거에 익숙해져 있던 소비자라면 조금은 아쉬울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이 엘카스의 세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들리는 소리로는 풍절음은 굉장히 억제되어 있고 엔진음도 억제가 되어 있는데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좀 아쉽다라고 여겨지는 정도의 소음입니다. 그래도 SUV인 걸 감안하면 풍절음은 그렇게 큰 편이 아니라서 풍절음은 꽤 고르게 올라가는 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쉐보레 트랙스를 타봤는데요. 쉐보레 트랙스 한 줄로 평가를 하자면 SUV계의 슈퍼노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단계의 슈퍼노멀 하면 현대자동차의 아반떼가 있잖아요. SUV의 슈퍼노멀이라고 하기에는 브랜드가 조금 희소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라면 하체 성능도 괜찮고 그 다음에 출력도 나쁘지 않고 세금도 싸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고 편리장비도 좀 있고 이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3천만원짜리 자동차를 구입을 한다면 이 자동차도 구매 리스트에 꼭 한번 올려놓고 최종까지 고민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첫 차라면 제 개인적으로는 아직 취향이 생겨나기 전이기 때문에 좀 무난한 차를 사면서 이 자동차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다음 차에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차가 좀 SUV를 원하시는 소비자한테는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헬스파였습니다. 감사합니다.